안녕하세요, 맥가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이패드를 3년에서 4년 만에 교체를 하시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처음으로 이 아이패드 한번 사볼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조합으로 구성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이거든요. 마침 지인이 이 아이패드 완전 기본형을 구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볍게 이런저런 기능들을 살펴보고 좀 아쉬운데 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한번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모델이 가장 저렴한 모델인가요? 네, 이게 44만 9천 원짜리예요. 근데 용량이 32기가거든요. 32기가요? 네, 사실 그게 첫 번째 아쉬움인데 앱 설치를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스트리밍 영상만 보신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거는 쓰다가 용량 부족 때문이라도 뭐 한두 달은 아니라도 한 1, 2년만 지나도 용량이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이거 바꿔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사실 거기다 놀랬던 게 예전에는 그냥 추천만 해줬던 애플 기본 앱이 그냥 깔려 있어요. 뭐 게레지밴드 같은 경우에도 1.7기가나 되거든요. 이런 애플 기본 앱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으니까 처음 보면 실사용 가능한 용량 자체도 20기가 초중반이에요. 이거 자체도 좀 충격이죠. 지울 수는 없어요? 지울 수는 있는데 이게 또 필요한 앱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그냥 쓰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이게 32기가다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32기가를 쓸 수 있구나라고 하지 정확하게 20 몇 기가 쓸 수 있구나라고 계산하는 분들 없잖아요. 그래서 예상보다 빨리 용량이 찬다라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렴한 아이패드를 찾으려고 44만 9천 원이면 하나 사야지라고 했던 분들이 보면 결국은 옵션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근데 옵션을 높여도 원래 가격이 워낙 저렴하니까 큰 차이가 이렇게 체감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가장 강조하려던 부분이 그거예요. 애플의 옵션 장사 많이 들여보셨을 텐데 용량이 32기가, 128기가 두 개밖에 없어요. 64기가는 없어요? 없어요. 256도 없고, 거기다가 LTE 모델까지 더하면 74만 9천 원이에요. 문제는 이 가격이 아이패드 에어 64기가 LTE 모델과 5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뭐 성능이나 기능, 화면, 뭐 쓰는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다른 제품 아이패드 에어와 비교해서 용량이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 5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게 좀 충격이거든요. 완전히 소비자로서는 고민이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LTE 모델을 찾고 있고 용량이 32는 부족하다라고 하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제품 중에. 사실 또 소비자들이 128기가를 원해서 128기가를 사는 게 아니라 32기가는 너무 아니다 라고 해서 보니까 128기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8기가를 선택하는 건데, 사실 물어보면 대부분 64기가로도 충분하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오히려 아이패드 에어를 권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같아도 아이패드 에어에 관심이 갈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LTE 옵션을 빼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쵸. 아무래도 LTE 옵션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또 문제가 애플이 액세서리 장사를 엄청 잘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격이 44만 9천 원인데 키보드, 스마트 키보드 착 붙는 게 19만 9천 원이에요. 20만 원이죠. 거기다가 애플 펜슬 1세대가 11만 9천 원, 1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28기가 모델 와이파이 버전에 키보드 더하고 이 펜슬 더하면 가격이 89만 7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가격을, 그러니까 90만 원 좀 주고 완전 기본형 아이패드를 산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패드의 가격만 보고 괜찮아라고 우선 구입을 했다가 펜슬 필요한데 하고 하나 샀다가 키보드 필요한데 하고 하나 사버리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그렇게 옵션을 구성할 바에는 그냥 아이패드 프로 2세대 중고 키보드나 펜슬까지 포함된 구성으로 구입하고도 돈이 남거든요. 그렇게 사시는 게 낫겠다 싶은 거죠. 그래도 명색이 7세대까지 나온 아이패드인데 아쉬운 점이 그렇게 많을까요? 일단은 화면이 좀 붕 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붕 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화면을 볼 때 요즘 스마트폰들은 갭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손이 바로 닿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는 화면이 닿아도 손이 약간 밑에 붕 떠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가 두껍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화면이 깊이감이 있다는 말씀. 꺼져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좀 아쉬워요. 그래서 플래그십 폰을 쓰다가 아이패드도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갑자기 좀 예전 거를 쓴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애플 펜슬은 잘 되나요?
애플 펜슬 자체는 인식은 빨라요. 인식도 빠르고 쓰는 스케치도 나쁘진 않은데 포인트가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무려 12만 원을 주고 장착을 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쓰다 보면 이게 눕혔을 때나 완전히 수직으로 세웠을 때 약간 위치가 달라져요. 이게 좀 아쉽죠. 필기하기가 좀 힘들겠네요. 그쵸, 완전히 딱 정밀하진 않은 거죠. 거기다가 이게 뭐 라미네이팅 처리도 안 돼 있고 반사 방지 코팅 안 돼서 밖에서 볼 때 어둡고 P3 색용력 없으니까 색상도 약간 물이 빠진 것 같고 뭐 트루톤까지 없으니까 주변이 주황색이든 푸른색이든 색깔이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화면이 한 4, 5년 전 버전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면 아이패드 프로에서 이미 궁극의 변화를 보였는데 아이패드 프로 지금 4세대를 앞둔 입장에서 이 모델을 쓴다라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아이패드 화면 자체는 제가 볼 땐 충분히 괜찮아요. 기본 기능 괜찮은데 그 뒤에 따르는 추가 옵션들이 다 빠져 있어서 거기서 좀 마이너스 되고 또 화면 기술이 아이패드 에어랑만 비교해도 차이가 나니까 아쉬운 거죠. 근데 또 어찌 보면 화면은 밖에 나가서 보지 않는 이상 실내에서는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는데 뭐 다른 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있을까요? 스피커도 요즘 중요하잖아요. 듣는 게 중요해졌는데 소리가 한쪽에서만 나요. 한쪽에서만. 네. 근데 스테레오예요. 우리가 아는 스테레오는 왼쪽 오른쪽이 구분되는 거잖아요. 모노가 한 군데서 나는 거고. 근데 여기가 왼쪽, 여기가 오른쪽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걸 스테레오라고 이름을 붙이는 네, 게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네, 동영상을 이렇게 세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로로. 근데 우리가 가로로 보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들고 보면 가리는 거죠. 가리는 데다가 스피커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스테레오 효과도 얼마 안 나고 한쪽으로만 나고.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 다행히 이어폰 단자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어폰을 꽂아서 듣던지 아니면 에어팟을 쓰든지 아니면 뭐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야 되는 거죠. 그 보기에 좀 두꺼워 보이는데 무게도 많이 나갈까요? 이게 두께가 7.5mm예요. 좀 많이 두꺼워졌죠. 아이패드 프로 3세대가 5.9mm니까 차이가 나고 무게는 에어보다 당연히 무겁죠. 이게 LTE 버전이라고 치면 493g이에요. 500g 수준이죠. 그러니까 여기 스마트 키보드 더하고 애플 펜슬까지 같이 휴대를 하려면 진짜 묵직해요. 제가 생각하는 뭐 어떤 휴대성 높은 태블릿과는 거리가 좀 멀거든요. 그 점에서 날렵하지도 않고 두툼한 거죠. 에어는 두께가 7mm 정도 됐나요? 에어가 6.1mm였어요. 프로랑 좀 비슷한데 그렇게 보자면 차이가 진짜 큰 거죠. 그때 에어랑 5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했잖아요. 64기가 LTE랑 이거 128기가 LTE랑 용량에서의 장점 빼고는 에어가 훨씬 낫거든요. 그렇게 보자면은 이게 상당히 아쉽고 또 추가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이라서 못 받는 서비스도 있어요. 한국이라서요? 네, 이게 그 미국의 애플 TV 플러스가 이제 서비스 되는 거 아시죠? 네. 근데 그게 한국에 아직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애플 TV 플러스를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애플 제품이든 하나를 사면 애플 TV 플러스 무려 1년권을 써요. 그것도 가족이 볼 수 있는 거. 그 1년 동안 볼 수 있는 거를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걸 구매해도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러면 뭐 애플 뮤직이나 아니면 아이클라우드 용량이나 뭐 다른 서비스로라도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진 좋아하는 애플이 그럴 리가 없겠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좀 많이 망설여지는데 혹시 더 아쉬운 단점들이 있을까요? 사실 여기까지만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몇 가지 더 있어요. 제가 느낀 거. 우선 칩셋이 똑같아요. 이게 A10 퓨전 칩셋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패드 6세대와 동일한 칩셋이라는 거고 아이폰 7, 아이팟 터치 7세대와도 같은 칩셋이라는 거거든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없어요. A10X로만 업그레이드 해줬어도 조금 더 극적인 차이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게 10.2인치예요. 9.7에서 바뀌었죠. 그건 장점인데 또 베젤도 살짝 얇아지고 근데 10.1인치를 겨우 0.1인치 차이로 넘어서는 바람에 오피스 기본 기능 무료 제공이 빠졌어요. 그래서 뭐 학생일 경우에는 무료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면 오피스의 기본 기능도 쓸 수 없어요. 무조건 구독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셀피는 120만 화소고 블루투스도 4.2 버전 이외에도 소사 마이너 업그레이드가 있으니까 좀 아쉽죠. 그러면 이 제품을 누가 왜 사는 거예요?
그쵸? 아마 저라면은 바로 구매 목록에서 뺄 것 같아요. 그냥 미니를 사든 에어를 사든 아니면 프로2 중고를 사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물어보니까 그 제 지인은 잘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쉬움도 있는데,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그걸 디테일하게 듣고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어떤 제품이든 뭐 아쉬움만 있거나 장점만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패드 7세대가 어떤 의미를 가진 제품이고, 또 누구에게는 오히려 괜찮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쓰도록 만들어진 제품인지를 하나씩 소개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오늘 살펴본 아쉬움은 포스트 리뷰에서 보다 자세하고 디테일한 뒷이야기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 설명 속 링크를 통해서 포스트 리뷰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가이버의 핵심 요약 리뷰였습니다.